혹시 여러분 작년에 골프 치러 가자 와인 한 잔 어때? 하면서 플렉스 문화를 이끌던 그 20대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조금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화장품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말이죠. 그냥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화거든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숫자부터 보여드릴게요. 다이소의 올해 상반기 화장품 매출이 작년 대비 223% 급증해서 2배가 넘는 성장을 보여줬어요. 2023년 대비로 보면 매출 증가율이 144%나 되죠. 지금 다이소에 입점한 뷰티 브랜드만 60개, 화장품 종류가 500여 개나 되죠. 업계에서는 다이소 전체 매출에서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SNS에서 실용이라는 키워드 언급량이 지난해 대비 168% 증가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가 줄었는지 보면요. 와인 수입량 8% 감소, 위스키 수입량 10.3% 감소, 골프용품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20, 30대가 내놓은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죠. 완전히 소비 판도가 뒤바뀐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22살 대학생 민주 씨 이야기예요. 민주 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전엔 3만 원짜리 틴트도 그냥 샀는데 요즘엔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를 찾아본다. 그리고 품질이 진짜 괜찮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단순히 돈이 없어서 그런 거냐? 그랬더니 민주 씨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이게 더 똑똑해진 기분이다. 브랜드값 빼고 진짜 가치만 보는 소비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22살 대학생 서윤 씨의 지난주 생활 패턴을 분석해봤습니다. 월요일에 서윤 씨가 뭘 했냐면 학교 앞 카페 앞을 지나면서 2,500원짜리 아메리카노 대신 편의점으로 가서 1,000원짜리 커피를 샀고요. 그러고는 인스타 스토리에 현명한 소비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화요일에는 집에서 1시간 동안 다이소 신상 뷰티템 리뷰 영상을 보고요. 수요일에는 친구들이랑 명동에서 만나서 5만 원짜리 브런치를 먹어요. 그러면서 가끔은 이런 것도 필요해 라고 하죠. 목요일에는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2만 원대 후드티를 사면서 역시 실용성이 최고야 라고 만족해 하고요. 금요일에는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틴트, 5,000원짜리 아이섀도우를 여러 개 사면서 합리적 소비를 표방하죠. 놀라운 건 서윤 씨가 이 모든 걸 일관된 가치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모순 같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논리가 있는 거죠.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뭐라고 했냐면 요즘 20대들은 호황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20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진짜 호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초등학생이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여러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었고 대학 들어와서는 코로나19를 겪었거든요. 기성세대가 말하는 불황이라는 건 언젠간 호황이 다시 온다는 기대를 담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기대 자체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현실까지 마주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우하향의 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인구도 서서히 내리막길로 가는 시대라는 뜻이죠. 이런 환경에서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생존 전략을 개발한 거죠. 자, 그럼 실용 세대는 정확히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성비가 아닌 가심비를 추구합니다. 즉,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따지는 거죠. 다이소 3,000원 틴트를 살 때에는 3,000원인데 이 정도면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타벅스 6,000원 커피를 살 때에는 가끔은 내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각각의 소비에 대해 나름의 논리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선택적 플렉스예요. 모든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25살 직장인 준호 씨의 케이스를 보면요. 점심값은 아끼면서 운동화는 30만 원짜리를 사고 있어요. 자신만의 우선순위가 확실한 거죠. 세 번째, 관계에서도 시성비를 추구해요. 시간의 가성비, 일명 시성비를 따지게 되는 거죠. 소개팅보다 데이팅 앱을 선호하고 결혼정보 회사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어요. 연애나 결혼 전에 상대가 나와 잘 맞는 사람인지 탐색하는 시간보다는 처음부터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인드인 거죠. 그럼 왜 하필 다이소 뷰티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다이소의 전략은 정말 천재적이었습니다. 먼저 품질을 확실하게 보장했어요. 이니스프리, 클리오, VT, 어퓨 같은 이미 검증된 브랜드들과 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품보다 작은 용량으로 만들어서 체험용으로도 접근성을 낮췄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써보고 좋으면 본품 사면 되지 라는 심리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충격적인 가격 정책입니다. 다이소는 모든 제품을 6가지 가격대로만 판매하는데요. 5,0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그리고 5,000원. 화장품도 여기에 맞춰서 최대 5,000원까지만 하고 있죠.
브랜드 화장품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소비자들에게는 충격과 감동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스러운 입소문 마케팅이에요. SNS에서 다이소 뷰티 물광 세트, 다이소 틴트 리뷰 이런 키워드들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어요.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사용자들이 알아서 홍보를 해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19세에서 49세 여성 중에 다이소 화장품을 써본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75%가 만족했다라고 답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리들샷 들어보셨나요? V 코스메틱에서 만든 스킨케어 제품인데 다이소에 입점하자마자 완전 품질 대란이 일어났어요. 원래 비싼 제품을 저렴하게 체험해볼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죠. 클리오에서 만든 트윙클팝 브랜드의 3,000원짜리 틴트도 출시 즉시 SNS에서 화제가 됐고요. 아모레 퍼시픽에서는 아예 미모바이 마몽드라는 다이소 전용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점한 지 4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이 100만 개를 넘었다고 하죠. 이런 실용 세대의 등장이 쇼핑 플랫폼 지형도 완전히 바꿔놨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가 에이블리가 무신사를 제쳤다는 건데요. 2024년 5월 기준으로 에이블리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833만 명으로 1위를 기록했고 무신사가 685만 명으로 2위가 됐죠. 에이블리는 뭐냐면 가성비 위주의 보세 의류를 주로 파는 플랫폼인데요. AI 기반으로 개인 취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고 1회 구매 금액이 평균 3만 원 미만이라서 부담 없이 쇼핑할 수 있죠. 무신사도 빠르게 적응했어요.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2만 원에서 3만 원대 기본템들로 실용성을 어필하고 있죠. 좋은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에 라는 포지셔닝을 더더욱 어필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요? 우선은 더 똑똑한 소비 패턴이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브랜드 네임밸류보다는 실제 제품의 가치를 따지는 소비자들이 더 늘어날 거고요. 마이크로 럭셔리 트렌드가 꽤 오랜 시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큰 사치보다는 작은 사치를 통해서 심리적 만족을 얻는 패턴이 더 확산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지금보다 더 플랫폼의 재편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대형 플랫폼들도 가성비 중심으로 전략을 바꿔야 할 거고 새로운 가성비 특화 플랫폼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죠. 지금은 브랜드 파워만으로는 더 이상 어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가격 대비 만족도가 훨씬 중요한 요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작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경험을 설계하는 게 핵심이 됐다고 봅니다. 거창한 경험보다는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만족감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당연히 내실이 있어야겠죠. 즉 진정성 있는 가치 제안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마케팅보다는 실제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제공하는 브랜드들이 성공하는 거. 시대를 떠나 정답이었지만 지금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실용 세대의 등장은 단순한 경기 침체에 대한 반응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세대적 가치관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20대는 플렉스에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행복도 충분히 의미 있고 플렉스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선택지만이 아니다라고요. 다이소 뷰티 신드롬은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앞으로 패션, 푸드, 라이프 스타일 전 영역에서 실용성과 진정성을 갖춘 브랜드들이 대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이들이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를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냈다는 거겠죠. 27살 대학원생 민호 씨가 한 말로 마무리할게요. 플렉스 문화가 끝났다고 우울해할 필요 없다. 오히려 진짜 나다운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이소에서 찾은 3,000원짜리 틴트가 10만원짜리보다 나한테 더 잘 어울릴 때의 그 기분, 이게 진짜 승리 아닌가요? 실용세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20대 트렌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